글로벌 비트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간밤의 주요 헤드라인과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들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3월 20일, 현지 시간 3월 20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자, 전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오늘도 FOMC발 훈풍 그리고 기술주 강세를 이어가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 지수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오늘은 0.7%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애플의 하락세에 0.2%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섹터별로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8개 업종이 상승해주는 흐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산업과 금융, 부동산 그리고 소재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반도체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좀 강할 법도 한데 애플의 급락 영향에 기술주는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시연해주다 보니까 금융 섹터가 강했던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소식부터 챙겨볼 텐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강력한 AI 쪽 수요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나타냈던 상승률을 정규장 내내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2011년 12월 이후로 그러니까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라는 점이 정말 특징적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거의 20% 가까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와 인텔 등의 다른 반도체 주들도 확인해 볼 텐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다른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이 1% 내외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브로드컴도 오늘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5.6%의 급등세를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는데 TD 코엔 측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등급으로 상향한 데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강했습니다. 오늘 2.3%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4,900포인트 선 탈환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메가캡 기술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요. 크게 떨어졌습니다. 4%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꾸려왔던 이 생태계가 다른 기업들, 경쟁사들의 상당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소비자들 그리고 경쟁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소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에는 크게 타격을 주는 영향이었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마켓무버스를 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요. 오늘 TD 코엔이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시키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900에서 $1,100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목표가를 설정해 줬는데요. 여기에 따른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 특징주 3위에는 레딧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외신 헤드라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신 보시면 Pops 48% in NYSE debu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정말 기대감을 가득 안아가면서 주가가 무려 48%나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대 요인 그리고 우려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찌 돼갈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실적을 전했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게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결과였고요. 20%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종목인 리오토 7%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를 앞서 제시했던 10만 대가 아니라 이제는 7만 7천 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애견용품 리테일 업체 추이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역시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였습니다. 10%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미디어 건물 파라마운트 글로벌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에 아폴로의 인수 제안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스튜디오 매각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아폴로의 110억 달러 인수 제안에는 이 스튜디오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다 보니까 인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아가면서 5%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혜은 앵커와 함께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짚어보시죠. 네, 앞서서 특징주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간밤에는 특징주 이슈들을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볼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시총이 1,150억 달러나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앞서서 체린 앵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랬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자, 애플이 이렇게 150억 달러의 시총을 잃게 된 이유, 저희가 자세하게 뜯어봐야 될 이유는 애플이 최근에 산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타개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이렇게 시총이 증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 법무부가 현지 시간 21일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애플이 구축해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애플 생태계 내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의 호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애플이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겁니다. 또한 지갑 앱 등 아이폰의 기능 통제로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디지털 시장법 DMA 시행에 따라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상황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지금 애플은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아이폰의 혁신 부재에 대한 이야기도 애플이 떨쳐나가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AI 전략에 대한 부재가 애플로서는 가장 뼈아픈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과징금 철퇴를 맞고 있다는 점도 애플이 단단하게 그리고 공고하게 구축해오던 애플 생태계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자, 이번 반독점 소송, 물론 애플이 타개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는 굉장히 막대한 과징금 때문입니다. DOJ 이 법무부에서 애플에 대해서 소송을 그냥 제기하진 않았겠죠. 5년 동안의 꼼꼼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애플이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애플을 괴롭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총 상위 종목들과 사우디 아람코를 포함해서 애플이 계속해서 시총을 깎아먹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웨드부시에서 댄 아이브스는 DOJ 소송이 애플의 장기 전략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와 투자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와 또 매력도는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딧 이야기입니다. 자, 레딧은 사실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첫날 4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딧이 AI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레딧이 상장을 준비해온 기간 무려 2년여에 걸칩니다. 이 시간 동안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레딧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꼼꼼하고 단단하게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 상장 당일에는 초반에 거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48% 상승 이후에 시간외에서는 소폭 차익 실현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레딧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딧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랑의 파이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10개
상위 사이트 중에 늘 레딧이 올라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AI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레딧이 AI 데이터 이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은 레딧과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AI 모델을 레딧의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매크로 데이터입니다. FOMC 이후에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데 살짝 소홀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고용지표와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서비스업 제조업 PMI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1만 2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수정치 21만 2천 건보다도 낮은 겁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0만 7천 건으로 예상치인 182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3월 서비스 제조업황은 여전히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구매관리자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1.7로 시장 예상치 51을 다소 하회한 수치를 보였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기존 예상치 51.8을 상회한 52.5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정평입니다. 나아가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 예상치와는 조금 엇나가는 측면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이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발표된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판매는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9.5%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도 연준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던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다시금 올라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주택의 판매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조금 더 좋은 지표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차 가격의 평균가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동안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해줬던 신차와 중고차 값의 가격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가의 압력을 줄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매크로 데이터들 주목해 볼 만한 것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유가 그리고 오늘은 나아가서 금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전일 같은 시간대 대비 좀 떨어진 6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되 금값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 주식시장까지 에브리싱 랠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금값 랠리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긴 보라색 바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값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 선물은 80달러 선에서 조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